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네. 촉이 좋은 박현상 부장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잠깐 나오고가 아니죠. 수급 보니까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부분이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뭐 우주항공부터 말씀드릴까요? 우주항공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주항공 올해 고점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5월 초에 그 우주항공청 개청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점 찍고 6개월 밀렸어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이 아직 신고가 난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주항공청 개청할 때 그때 내용 없었잖아요. 그렇지. 스페이스 X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건드려 줬기 때문에 갈 종목은 같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게 뭐냐면은 기관이라는 외국인들이 미리 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런 수급적으로 좀 깨끗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죠. 보시면은 제노코 상한가, AP이성 상한가, HVM 25%. 대충 요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아침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냥 우주항공은 이거다 하면서 막 너무 회자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신규 상장주도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루미르 있죠. 루미르도 이렇게 잘 돌리고 있는 중이고 컨택도 올 초에 많이 했죠. 많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다른 것보다 어떻습니까? 매물이 많아요.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급적으로 미리 물린 사람이 없는 거는 신규 상장이니까는 신규 상장주 쪽이 이렇게 좀 강하게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노코는 이게 분봉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동시효과 때 터졌어요. 이렇게. 와. 이게 중간에 그 아마 매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동 10분 만에 이렇게 지금 몇 프로죠? 10분만 보면은 10분 동안 11% 올랐습니다. 동시효과 동안에. 3시 2분, 30분 사이까지.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는 열광을 하던 중에 이런 매각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종가의 상한가로 마무리 질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죠. 뭐 이따 할 얘기 바로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에요. 예. 아니 이거 우리 조금 전에도 보여주셨지만 네. 차트 앞전에서 엄청 올랐다가 또 바닥으로 엄청 꼬꾸라진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돼서 거의 반토막 났다 올라오는 중이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와서 말씀드릴 때 기억을 해보시면 얘가 대장이었어요. 세트라이가 대장이었는데 네. 흑자 전환을 지난주에 했다. 여태까지 적자였다가 성장주는 흑자 전환을 보여줘야지 움직인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때도 기관 수급이 조금씩 우주로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섹터들 경우는 지나친 성장성이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이거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쁘게 움직이죠. 굉장히 차트의 정석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 사업 일부 그리고 방산 쪽 일부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우주항공 쪽 갈 때마다 좀 안 갔었어요. 하나에어로는. 네. 그러다가 인적 분할 이후에 최근에 방산 가면서 같이 가다가 사실은 방산 쪽도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딩은 좀 끝날 가능성이 일부 있었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사실은 거의 한 달 밀린 겁니다. 주가가 오늘 신고가 났을 뿐이지 요 한 달 동안의 이 시기에는 사실은 주가는 없었어요. 똑같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좀 우주항공 쪽을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이럴 때 제 개인적으로 뭘 살펴보냐면은 어찌됐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거는 6차 스타쉽 발사가 18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18일 정도까지는 뭔가 밀리면 해보면 하겠구나.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한번 5번 쐈을 때 그 저번에도 그때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에 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로보팔에 대한 얘기도 네. 그때 당일날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랬는데 네.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주가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우리 주가는. 그러니까는 항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오늘도 놀란 거죠,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주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세게 쏘니까는 선뜻 손은 안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12%, 15%인데 이게 지금 잠깐 아침에 HVM 좀 볼까요? 이게 장중에 오전에 상한가를 쳤어요. 오전에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지금 26,000원짜리가 여기 10시 전에 22,000원이거든요. 이 변동성 얼마입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럼 거의 10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해 잡으셨던 분은 10몇 프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여기서 손절 어떻게 안 쳐요, 올라올 때. 근데 이걸 종가로 말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좋게 얘기하면 물량 다 털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조정시 이런 식으로 좀 우주항공 쪽이 뭐 제가 이게 성장성만 극대화된 섹터이기 때문에 뭔가 밸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네. 그 모멘텀 투자로 그렇죠. 관심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겠죠. 예, 배경이 왜냐면 5월까지 쐈다가 6개월 동안 쉰 다음에 탁 건드리니까 수급적으로 매우 클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만 열광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이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떨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좀 얘기 나온 게 오늘 시장 얘기 좀 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왜요? 예. 뭐 좋게 얘기한 적 별로 없긴 없는데 이게 지금 주식도 트럼프 같아요, 시장이. 자기 맘대로 극단적이에요. 예측불허.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아까 LNF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LNF만 트럼프 수혜라고 아니 앨런 머스크 수혜라고 할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6% 빠졌잖아요. 6%가 7%. 그렇지. 예. 7%, 8% 가까이 어제 빠졌어. 밑에서 5% 땡겼다가 오늘 3% 땡겼다가 거의 7%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거 뭔 거 같으세요? 어제 베팅하는 사람 짜증나 던진 겁니다, 그냥. 오늘은 2,000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중에 최근에 쳐다보니까 LNF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워킹을 했어. 2,000원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제 분들이 트럼프 당선과 거의 유력시 한 1시 반, 2시 정도 되겠죠. 네. 그 경합주 거의 끝나는 순간부터 코스닥도 베팅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올라가는데 넘겼겠죠. 넘겼는데 2,000원 또 한데 던진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LNF 같은 경우는 10월 23일부터 매일 사던 기관이 네. 어제 오늘 이틀 그냥 좀 줄였죠. 대량 매도를 네. 해버린 거지. 그리고 외국인도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수급적으로 좀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비가 안 됐다? 좀 아쉬운 부분이 금투세 어느 정도 해결됐긴 했는데 좀 이런 수급적인 게 또 여기 팔아서 여기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예. 아니 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네. 게 금투세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보고 외국 당했던 돈들이 들어오진 않죠. 확인하고 시간들이 들어오죠. 필요하지. 그럼요. 예. 엄청 필요합니다. 한국 시장이 그래 금투세 그렇게 됐어?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뭐가 확 달라질 네. 거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고 더 나빠지는 게 좀 방지가 됐다. 네, 그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태볼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짜증이 났다 말씀드렸지만 매매 플레이는 지난주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목이 쫙쫙쫙 뻗어나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뜨면 빠지고 뜨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후에 하나 발현이 딱 되면은 돌려요. 꽤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일부 들어왔겠구나라는 거고 나가셨던 수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은 서학개미 분들이요. 네. 맞아. 서학개미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매매 플레이를 잘 안 하세요. 삼성전자 하다가 짜증나서 엔비디아 산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늦고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거죠. 코인으로 많이 가신 분들. 그렇죠. 근데 코인이 아직까지는 좋아요. 뭐 지금 뭐 난리 났죠. 네. 아직 국내 시장은 코인이 더 그러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양쪽 면을 봤을 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사이드를 시장에서 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주항공이 이틀 연속 가든지
그런 식으로 나 여기서 벌었다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어서 라이센스 잡으면 또 세게 크게 터지든가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야. 정확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들 혹은 그런 특징들은 항상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뭐 저도 이제 솔직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저희도 상법계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너무 보채면은 안 옵니다. 보채지 말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기다려 보시는 게 예. 자금이 빠져나간 쪽에 네. 또 부동산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해 연초서부터 그럼요. 정부에서 그럼요. 부동산 예. 부양 정책을 맞아요, 계속하면서 맞아요. 대출 맞아요. 40대, 네, 네. 30대들이 네. 그쪽으로 여윳돈 주식 팔아서 그 부족한 돈 메꾼 것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많이 저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했던 자금들보다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원래 주식을 했었던 슈퍼 형님들이 있어요. 슈퍼 개미 분들. 정말로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만 좀 넘어온다면은 일단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예, 네. 하죠.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2,000원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그냥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2,000원전 언제 오를 것 같아? 제일 궁금하실 거고 네. 오늘 좀 자료를 좀 보니까는 아마 기사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NH투자증권에서 그 2000년 산업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IRA 관련 법안 관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법안 폐지를 시도하지만 소폭 수정에 그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안을 폐지하고 고관세만 유지하는 경우. 근데 두 번째 고관세만 유지하는 경우는 어찌됐든 그런 부품이라 이런 걸 싸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관세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 들어와서 여기서 지어라 할 거거든요. 그거는 국내한테 최악. 근데 아마도 그것보다는 소폭 수정. 왜냐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미시건이라든지 오하이오, 뭐 네바다, 조지아 이쪽은 그쪽에서는 2천여 관련 투자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하원 의원 18명이 IRA 폐지 반대 의사를 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어 달 전에 2차 전지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폐지를 하는 것보단 법안이 아니고 AMPG 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까다롭게 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예산을 축소시킨다라든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언더했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죠. 주식 좀 많이 하는, 좀 잘하진 못하지만 많은 사람 얘기는 어제 오늘 정도가 빠지면은 선반영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이 정도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어제 8% 빠지고 오늘 2% 빠졌고 대충 한 10%씩 빠졌어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면은 10% 빠진 종목이 플러스 5% 이상 정도 이상 못 갈 거라는 거죠. 기술적인 리바운딩 3, 4%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를 알고 아마도 오늘 종가에 배팅한 분들이 은근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가면은 내일 뜨면 또 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일 또 떴다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트럼프 입에서 뭔가 IRA 관련 얘기를 나올 때 그게 불확실성 해소할 때 그게 진짜 차라리 매수하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트레이딩. 트레이딩. 그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그런데 네. 이미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금 이것저것 뭐 머리 아프고 힘들다 그렇죠. 네. 손절해버리자. 요새 특히 그런 분들이 좀 툭툭 그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성 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성 매도가 나오는 순간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아서요, 항상. 근데 지금은 어제 좋은 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보이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일단 다음 넥스트 스텝을 좀 바라봐야 할 때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좀 보고 매도를 하자. 근데 빨간불 나올 때도 매도 안 할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죠. 일단 못하지. 예. 저 본전이 저 위쪽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매도를 못 한다는 전제가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원래 오늘 정도면 2차전지가 반등이 좀 나왔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빠진 것도 있고 어제 첫날이니까 급하게 반영한 것도 있고. 근데 시장 수급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트럼프가 조선주를 크게 밀었잖아요. 네. 민 게 맞죠.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군함 능력을 높게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나왔죠.
그러면 시장이 제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 팔고 간 겁니다.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그걸 팔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섹터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그렇지. 예. 언제까지 이렇게 네. 윗돌 빼서 아랫돌 빼. 근데 진짜 맞아. 하나오션이고 현대중공업이고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네. 오늘 다 이쪽으로 그냥-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갔어요. 그냥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제일 강한 거 하나오션. 왠지 아시잖아요. 필리조선소. 그렇지. 인수한 거 있으니까 MRO.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이랑 가장 가까운 거. 현대중공업. 그럼 저기 오른 순서가 제일 많은 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게 딱 그 미국 향이에요. 미국 향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배팅이 들어갔던 거고. 사실 하나오션은 아침에 뜰 때 시장에서 그 까먹고 있었나 봐요. 오후에도 들어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야, 근데 삼성중공업은 네. 외국인이 670만 주나 샀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 딜이? 뭐 제가 확인은 하여튼, 못했고요. 네. 일단 하여튼 뭐 예. 이쪽으로 전부 쏠린 것 같네. 그냥 자금이. 오늘은 그냥 조선 산 겁니다. 조선 산 거고 오늘 고민했던 점이 그거예요. 이거를 가족분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데 바뀌나 이거예요. 주도주가. 시장이 바뀌나 컬러가 바뀌나. 근데 이거 바뀐다는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주도를 했었던 섹터, 뭐 아예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쪽은 실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당위성이 떨어져요. 2차 전지는 이미 떨어져서 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져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근데 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인플레이션도 못 맞게 저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일 밤이죠. 내일 새벽에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정말로 트럼프 트레이딩의 극단에 간 겁니다. 극단. 네. 근데 그것의 역할을 한 게 외국인 기관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우리 빨리 못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이걸 팔고 더 갈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뭐 바이오나 예. 뭐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팔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는 게 낫다. 일단 자기 포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비중이 많다면 줄여야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종목들 보면 밑에 특히 그래 알테오젠은 차트 별로 훼손이 안 됐어요. 그렇게. 네. 잠깐 볼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테오젠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보면 이게 누가 깨졌다고 합니까? 차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대장이 살아있는 한 그래 크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렇지만 올릭스 이런 거는 저기까지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네. 이게 뭐냐면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차이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큰 것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특히 자금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뭐 얘가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때 있잖아요. 요때 제2의 알테오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 시대 때 금리 인하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의 우려가. 내일 새벽에는 할 거예요. 25p 뭐 90% 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후에 12월에 어떻게 할지라든지 그러면 파월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부 수급들이 오늘 조선주 간 김에 일단 바이오 일부 덜자 이렇게 간 거죠. 핵심은 금리입니다, 바이오 입장에서는. 혹은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이 터지든지 아직은 안 터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 저도 오늘 전화를 한 두세 통 받았는데 바뀌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저도 근데 죄송한데 저도 지금 헷갈려요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내일 일장 네.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는 것은 결국 파월의 그 금리 스케줄.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게 우리 장에는 반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후에 주말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오늘 컬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코스닥이 1.3% 빠졌기 때문에 기존 2차전지 투자자분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죠. 사실은 그래 시장이 크게 빠질 것 같이 걱정은 안 돼요. 물론 나스닥 3% 올랐는데 우리 마이너스 말이 되느냐 그럼 화나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이 반도체랑 2차전지예요.
그 다음에 5등 가면 현대차, 자동차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밟으려고 어떻게 보면 밟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자국 우선으로 가려고 예정한 섹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수가 너무 세게 간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냉정하게 지금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섹터는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실은 제가 장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요거 보시죠.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장중에는 계속 외국인이 네. 매수 우위였는데 끝나고 보니까 매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0.3%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 얘가 플러스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소부장들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그렇게 그런 뭐라 그래 우려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오늘 8% 땡겼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요? 차트 밑에 권에 있으니까. 중단부도 아니고 요즘은 대충 여기 4만 원 뚫어야지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박스하다는 건 항상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거라 이거죠.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왜 삼성 움직이니까 테크닉도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요 HBM 종목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내일의 핵심은 일단 외국인들이 혹은 선물이 삼성전자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미국장에서 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해야 돼. AI 좀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냐면 그건 미국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많이 샀다가 또 오후에 또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잡아주느냐 하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변곡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고 이게 변곡이 됐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포트를 변경하거나 그런 거가 말이 안 되죠. 나한테 맞는 거를 왜냐면 그렇게 또 쫓아잡으면 또 물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게 그 수급 현황을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사주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 일단 물량을 잡아주니까 그렇죠. 좀 버티는 것 같아.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아마 그 공공의 의무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사주는 그냥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한국 시장에 대한 하여튼 그런데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증시에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더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월의 입이죠. 파월의 입이 어떻게 발동을 하느냐. 아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얘기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바라는 점은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가 시킬 수도 있어요.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진짜로 잘못 얘기하면 다음날 전화했다가 기억나시죠? 17년도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저기 뭐야 바로 저 트위터로 맨날 맞아. 금리 인하해 막 맨날 그랬잖아. 진짜로 우리 가족분들 코로나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저 트위터 X 깔았다니까 다시 이제 트럼프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 구글에 트럼프 이제 검색해야 돼요. 무슨 얘기할지. 자기 거 하지 않을까? 예? 자기 그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한번 저 계속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의 설에 의하면은 원래 그런 그 상무위원회를 좀 일찍 땡겨서 하는데 미국 대선을 걸쳐서 해놨다. 왜냐하면 누가 당선된지를 보고 정책의 강도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가장 센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좀 고강도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몇 조 위안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혹은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행이 된다면 혹은 워킹을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만 얘기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상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지수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주연 대표님 이거 진짜로 이게 지금 개별 종목 차트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수 차트예요.
지수예요, 지수. 상해 종합 지수. 이게 좀 약간 삼각 수렴 패턴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아니에요? 전형적인 그쵸.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급등주 여기도- 패턴. 네, 급등주 패턴이죠. 위든 아래든 했는데 어제부터 자리를 잡혔죠. 네. 그러면 이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물론 상대적으로 홍콩이 좀 약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상해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죠. 아까 이제 뭘로 움직일까로 물어보셨는데 상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선물로 움직일 가능성은 디커플링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종목,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은 뭐 진지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요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정신을 차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울고 있고 뭐 항상 그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지금 뭡니까? 트럼프 초기거든요. 네. 트럼프 초기에 정말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왜 오늘 놀란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혹시 5G 관련주들 보셨어요? 네. 응? 장 이게 초반에 이거 보면서- 오르지 않았나요? 아니 저기 어제 올랐나요? 오늘 오였죠 오늘. 보시면 이게 지금 점심때 쫙 쐈어요. 솔리드가. 그리고 KMW가 왜 말씀하시는지는 얘는 앞치에서 왔고 우리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트럼프 2019년도에 그때 5G 관련주가 한번 그 쐈다가 트럼프 되고 나서 주파수 경매할 때 그 난리가 났었어요. 한 두세 배씩 났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뭡니까? 트럼프 데자뷰거든요. 근데 이 5G 이쪽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5G 한참 할 때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던 증권사 보고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주파수 경매 이벤트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쨌든 AI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IoT 관련한 패권도 가져가야 되고 5G 어드밴스드 관련 장비 같은 경우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산업 레포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재료입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예요. 이런 것들은. 일정도 있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수급도 얘네들 지금 엄청 비어 있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샀어요. 이거. 개인들은 이미 처절하게 포기하고 있고 포기해 있고. 예전에 8만 원 갔던 거 아시죠? KMW. 대장주였었죠. 8만 원이 8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조금 여기서 16,000원 간 따블라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지금 추천의 개념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 게 섬뜩섬뜩한 거예요. 그때 제가 트럼프 때 짜증을 내면서 솔직히 왜 짜증을 내냐면 시장 갈만하면 무역 분쟁 때리고 싸웠잖아요. 그렇지. 갈만하면 싸우고 갈만하면 싸우고 갈만하면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새에서도 제 기억에 매매를 해볼 만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좀 집중하는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뻗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번 그 트럼프 집권 때도 그 트럼프 그 초기에는 뭐 수혜주 해가지고 이런저런 종목들이 이렇게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IT가 불을 뿜었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IT 쪽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결국은 그럼 빅테크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좋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돼서도 그 전날 박살났었다가 그때 쫙 아마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세금 감면해 주니까 보면서 그렇지.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그럼요. 그쪽에서 나오는 네. 그 잉여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니, 것들이 거기는 미국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걱정이지. 아니, 누가 누굴 걱정해 진짜. 자, 그렇다면 앞으로 네. 우리 증시 흐름 아무래도 좀 지금은 불확실해서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죠.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한동안 기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장세. 네, 종목 장세요. 사실은 근데 코스닥은 한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빠질만 빠지다고 했다가 금요일에 또 빠져서 너무 불편했다가 월요일날 쫙 급등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좀 풀렸는데 어찌됐든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 보시면 4주 연속 금요일날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4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꼭 그때 틀리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쯤 이 정도면은 코스닥도 많이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반등 들어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바이오 쪽 밑꼬리 단 거랑
2차 전지 한 1, 2%, 뭐 5% 이런 거 안 된다. 저 모르겠다니까. 근데 1, 2% 플러스 나면서 바이오 좀 땡기면 또 지수 또 플러스 나요. 한 2, 3, 1, 2%씩. 이런 식으로 언제 툭 건드려도 지수는 급등해도 되는 구간.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게 지수가 기조적으로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역시 애매한 구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종목이라 섹터에 아침에 보고 집중하자. 이게 일단은 한동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미리 좀 공부해야 될 섹터나 종목, 뭐 우주항공주는 뭐 기본이니까 외에 그거는 뭐가 뭐- 또 있을까요? 그거는 테크니컬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저기 대표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테크닉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죠. 아이디어 게임이잖아요. 아이디어 주식은 내일 상무위원회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양책 잘 나온다면 중국에 기대했던 섹터가 어딜까? 우리 이틀 전에 있었잖아요. 여행, 항공 이쪽 좀 쉬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엔터 이런 쪽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 의외로 네. 그 무비자 됐다고 해가지고 그 신청 중국 여행 신청이 상당히 지금 뭐 그럼요. 폭발적이라고 네. 하대. 그러니까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뭐 섹터를 말씀드릴 때 오늘 움직인 거 말씀드리면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좀 눌릴 때 사고 싶어요. 그런데 모멘텀이 좀 임박해 있거나 조금 있더라도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을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돼서 중국에서 부양책 세게 낼 건데 당연히 그래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전 효과로 엔터 쪽도 한 번씩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맞을 거고 이미 3분기 실적도 했거나 안 한 것이 있어요. 하이브는 했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뭐 기업을 골라줘가지고 왜냐면 4분기 때 웬만한 아이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4분기 상대적으로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어닝이 3분기까지는 많이 팼어요. 많이 그 일회성 비용도 빼고 뭐 빼고 빼서 안 좋아요. 근데 4분기는 뭐 4분기도 무조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아니. 근데 네. 지금은 기대감이 있을 시기가 지금 오는 중이니까 이런 쪽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을 한다면 네. 뭘까요? 일단 지금 엄청난 변곡점이 다가왔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죠. 또 주도주 위에서 물린다죠. 또 물린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주도주는요. 시장에서 절대 위에서 매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도주라니까요. 그렇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네. 계속 믿고 싶지. 예. 그래서 주도주가 깨지면은 위에서 한 30% 깨지면서 이제 깨졌대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보통 뭐 21선 뭐 이렇게 61선 하향하는 뭐 이 정도 돼야 주도주 깨졌다고 보는데. 아직은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깨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볼 만한 됐다 이거죠. 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포트를 교체할까 말까 뭐 신규를 들어갈까 말까 오늘 종일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이게 한 건 없는데 한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오늘 오른 섹터가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이거든요. 네. 이거 딱 그냥 저기 테슬라예요 그냥. 그렇지. 예. 테슬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이 뭐가 있냐 별로 관련주라고 그래서 별로 하지만 없어요. 실질적인 건 예, 없다. 별로 차라리 없어요. 테슬라 사자 예, 이 얘기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테슬라 사셔도 되고 그냥 근데 국내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또 뻗을 때 많이 뻗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주식이 상한 30%는 안 가요. 잘 작은 것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국내 주식의 특징을 조금씩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저도 좀 빠르게 좀 공부하면서 좀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 아마 우리 저 증권맨들은 더 할 거예요. 객장에서 하루 종일 그 고객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심정이 있을 거 아니야.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다 비슷합니다. 다 직원들. 비슷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증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 다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